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북한 신의주 바로 건너편에 단둥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가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기에 최근에 굉장히 발전해서 백화점도 생겼는데 그 큰 화수로운 백화점 명품관에 북한 고위층들이 바글바글 한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미국이 이 한미 정상회담에 쯤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즉 확장 억제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니까 지금 이 야당에서 완전히 그냥 황당한 소리들을 하면서 들고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북한 대변인들인지 이 자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이 자들이 하는 소리가 이게 도대체 북한을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 말들인지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통신사죠, 블룸버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결정짓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우리 언론이 하는 것보다 또 해외 유수의 언론이 이렇게 분석해 주니까 좀 더 뭔가 객관성이 좀 실리는 것 같은데, 이 어떤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도 또 언급을 했어요. 이 두 나라가 완전히 이번 전쟁에 큰 획을 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의균의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춘공기를 맞아 북한 각지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지도층은 최근 국경 봉쇄가 완화되자 중국에서 명품 쇼핑에 혈안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입으로는 백성을 외치는 좌파 전체주의자들은 왜 하나같이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북한 신의주와 마주보고 있는 중국 단둥의 최고급 백화점 명품관들이 북한 손님들로 미어 터지고 있으며, 중국 백화점들이 북한 손님들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4월 24일 단둥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단둥의 이 소식통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최고급 백화점인 후아차오거지 1층 명품 매장에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붐비고 있으며, 매장을 찾는 가장 많은 고객은 북한인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백화점과 명품 상인들은 넘쳐나는 북한 명품 쇼핑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별도의 외신 단체 채팅방도 개설했으며, 북한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페레가모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단둥 지역 백화점들의 명품 매장이 북한인들로 붐비는 이유는 북중 무역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시작하면서 고위층들의 명품 소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명품을 직접 구매하려는 고위층은 물론 무역과 관련한 이권을 챙기려는 상인들과 무역회사들이 간부들에게 바칠 명품을 사재기하면서 단둥의 중국 백화점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 백화점 직원들은 북한 고객들이 선호하는 제품은 개당 2만 유안이 넘는 핸드백 등 20여 종이라며, 로고 문양이 잘 보이는 남성용 벨트와 가방, 구두도 인기다라고 귀띔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의 대외 활동에 자주 동행하는 김주애가 고가의 명품 브랜드인 디올이나 샤넬 제품을 주로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주민들의 원성을 산 바 있는데요. 주민들은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데 주민을 착취해 초고가 명품으로 치장하는 북한 지도부, 사회주의와 전체주의가 왜 지구상에서 박멸되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단둥에 이 호텔과 같이 있는 이 큰 백화점인데요. 우리나라도 백화점 아랫부분은 백화점, 그리고 그 위에 호텔 이런 데 많죠. 그런데 단둥도 이렇네요. 이제 이 백화점 1층에 명품관인데 여기에 북한인들이 바글바글, 그래서 그 북한인들 고객을 관리하는 그런 단체 채팅방도 열려 있다라는 건데요. 자, 북한에서 명품이 왜 유행을 할까? 수요가 있으니까 유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한 고위층들이 직접 와서 쇼핑하는 자, 그리고 상인, 돈주들이 뇌물로 갖다 바치고 또 하나의 이 유행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구매하는 자들, 이런 것들로 바글바글 하다는데, 자, 김정은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민생활 향상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질질 흘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인민생활 향상은 고사하고 백수십 발의 미사일을 한 해 쏘아 올리면서 그 비싼 미사일을
허공으로 쳐 날리고 있는 게 김정은 아닙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치는 건 이 저놈들하고 이쪽하고 사회주의 성향자들은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회주의 성향자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돈과 여자죠. 돈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좌빨들은 입으로는 인민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배만 채우는 이게 남이나 북이나 그리고 그들이 대국이라고 우러러보고 있는 저쪽이나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아무튼 이 북한에 명품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최고위층들이 이런 짓거리들을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김주애가 자기 아버지 따라 미사일 쏘는 거 보러 나올 때 디오르, 크리스찬 디오르에서 만든 디오르죠. 이 디오르에서 250만 원짜리 파카를 입고 나왔어요.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250만 원짜리 파카 입을 수도 있지. 저 정도 되면 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입으로 인민을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자의 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같으면 이 어른이 아니고 쑥쑥 크는 이 성장기에 있는 아이에게 250만 원짜리 파카 사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김주애가 어른이 돼서 아가씨다. 그래서 체형이 다 갖추어졌다. 그러면 뭐 오래 사서 한 5, 6년, 7, 8년 입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사서 그냥 뭐 폼나게 오랫동안 입자 할 수 있죠. 근데 얘는 내년도에 못 입습니다. 커가지고 키가 커서 그런 애에게 이런 비싼 것을 사줄 수 있다라는 건 그런 심성조차 이 모습을 바라보는 인민들에 대한 시각에 대한 배려심조차 없는 자들이다. 양심 없다 이거죠. 그런 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북한을 흠모에 맞지 않아서 오늘도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넘쳐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이 한국형 핵 공유와 맞먹는 수준의 실질적인 북핵 대응책을 문서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대북 핵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이 협의에 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가 이번 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른바 한국형 핵 공유에 맞먹는 수준의 실질적인 대책이 담긴 별도의 특별 문서 채택 합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복수의 언론이 4월 24일 보도했습니다. 언론 보도들을 종합하면 한미 양국은 그동안 원론적인 수준의 공동 성명만을 채택하며 확장 억제를 이야기해왔는데요. 북핵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의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해 실질적인 핵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별도의 문서로 명문화되는 이번 합의에 핵무기 운용, 공동기획과 실행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핵무기 운용 문제를 논의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상시 수준으로 배치하는 것은 물론 한미연합 작전 계획에도 별지 형태로 연합 핵무기 운용 계획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W76-2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한 오하이오급 전략원잠의 한반도 인근 초계 강화, AGM-86B 공중발사 순항 핵미사일을 탑재한 B-52 폭격기의 괌 상시 배치 등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들 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될 경우 상당한 수준의 대북 핵 억지력 능력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야당의 반발입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며 일명 글로벌 왕따가 되고서도 스스로를 외교 천재라 불렀던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미 핵 억지력 강화 구상이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서는 안 된다 라며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에 대한 퍼주기 외교를 반면 교사로 삼으라 라고 성토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불안과 공포의 한 주가 시작되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텐데 또 대형 사고를 칠까 걱정된다 라며 한미 양국의 연합전력 강화 구상을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북한이 한국을 핵 공격할 경우에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는 내용을 공동 문서화한다는 것은 북한에게 선전포고로 들릴 것이며 이는 한반도를 핵 긴장 상태로 빠뜨리는 일이라며 아주 당혹스럽고
그런 일이 없기 바란다 라며 핵우산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전임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마음을 버리라 라며 그런 삐뚤어진 마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현실에 입각한 정확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게 만든다 라며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야당의 이러한 목소리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대량 핵공격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동맹 강화를 통한 자유권 확보를 포기하라는 것인데요. 도대체 이 정당 대한민국 소속인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소속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미국이 공략하고 있는 또는 예상되고 있는 핵 지원 이게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들은 넘친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재명이 뭐라 하냐 친구 아니면 적이란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서는 안 된다. 아니 그러면 북한이 적이지 친구입니까? 다른 나라는 친구 아니면 적이란 이분법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적이 분명한 자는 적이라고 해야죠. 그리고 동맹인 세계 유일의 동맹인 미국은 친구 맞죠? 그걸 이분법으로 한다고 지금 비난하는 거 저는 이재명이 하는 말을 왜 다 전부 다 이렇게 괜히 그냥 좀 구역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니까. 자 그리고 정청래 이 자는 정말 참 기가 찹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으로 불안과 공포의 한 주가 시작됐다. 아니 핵무기를 좀 더 자유롭고 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한반도에 갖다 놓겠다라고 하는 게 확정되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번 정상회담이 왜 불안과 공포의 한 주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북한이 그렇게 느껴야죠. 왜 정청래 지가 그렇게 느낍니까? 그 말은 정청래 마음속은 북한하고 똑같다 그 말 아닙니까? 자 그리고 서영교 최고위원 이 여자 더 가관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핵 공격할 경우에 미국이 핵으로 보복해준다. 너무나 당연하죠. 이게 바로 한미동맹의 근간 그리고 핵 비확산 조치의 근간 핵우산 아닙니까? 그거 안 해주면 다 그냥 전 세계가 핵 개발하죠. 그 핵무기 비확산 조치의 근간인 핵우산 이걸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다. 아니 북한 가만히 있는데 핵무기로 때리겠다 그럽니까?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했을 경우에 핵무기로 반격한다는 거죠. 또 핵무기로 공격하려고 하는 징후가 있을 때 핵으로 선제 타격 이것도 아니고 공격했을 때 반격해준다 이 말인데 이게 어떻게 선전포고입니까? 정말 북한을 흠모하다 못해 사랑하다 못해 그냥 이 한마디라도 더 보태가지고 수령님께 제가 이렇게 충성심을 갖고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서 안달난 그런 여자로 안 보입니까? 또 더 희한한 여자 또 하나 있어요. 서은숙. 이 서씨들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서씨들은 이화여대 총학생 회장 출신이고 송영길이의 부인 거기도 이화여대 총학생 회장 출신인데 둘이 선후배지간이라서 송영길이가 이 여자를 처제라고 부른다 하죠. 정말 이 송영길이 부부는 보니까 정말 진성 빨 같은데 아무튼 서은숙이는 전임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삐뚤어진 마음을 고쳐라. 아니 미국과 가깝다는 게 삐뚤어진 마음입니까? 얘들은 북한과 중국과 가까워야 정상적인 마음이고 미국과 가까워지면 삐뚤어진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희한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나서는지 기가 찰 일이죠. 정말 이런 자들은 진짜 껍데기를 확확 벗겨서 솎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저는 이 조치도 좀 불만스럽다. 지금 이런 조치로 인해서 B-52 폭격기 괌에 상시 배치해가지고 핵순환 미사일이죠. AGM-86 여기에 150kg짜리 핵탄두가 장착되는데 2,500km 날아가는 순항 미사일이에요. 이런 거에서 언제든지 한두 시간 내에 보복해 줄 수 있다. 또는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에 탑재되는 트라이너트2 SLBM에 탑재되는 W76-2 저위력 핵탄두 이거에서 언제든지 보복해 줄 수 있다. 이런 상시 보복 능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조약 형태로 이 대통령 간의 어떤 합의가 아니라 조약 형태로 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놨던 중동 정책 바이든이 들어와서 다 엎어버렸죠. 마찬가지로 바이든이 만들어 놓은 이 동북아 정책 다시
정권이 바뀌면 다 퍼버릴 수 있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국회 인준 필요 없이 바로 그냥 국회 승낙 필요 없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조약 형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양국의 국회에서 인준하는 조약 형태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리고 나토식 핵공유 그러는데 나토식 핵공유도 사실은 거기 핵무기가 있을 뿐이지 그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 사용 승낙권 전부 미국이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전에 이 매뉴얼을 작성해서 이런 경우에는 미국의 승낙 없이 한국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좀 더 자율화된 그런 나토식 핵공유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고 그럴 것 같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핵 개발해야 된다. 1961년도에 소련이 프랑스를 협박했죠. 드골 대통령을 협박했습니다. 야, 뭐 니들이 뭐 미국이 해구산 그러는데 뭐 뉴욕이 핵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성을 안고서라도 니들 도와주겠냐? 파리 핵 불바다들 각오해 조심해 라고 협박했죠. 당시 서기장인 프리초프. 그런데 그걸 협박을 들은 드골 바로 그냥 그래 미국만 믿고 있을 순 없지 핵 개발하자 라고 해서 프랑스가 핵 개발해서 핵 보유국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 협박도 아니고 지금 진짜로 불바다 핵으로 불바다 시켜버린다는 협박과 그런 무력 시위를 우리는 수도 없이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개발해야죠 핵무기. 그리고 이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보면 이 국제 제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당 당사국이 핵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판단할 때는 핵무기 개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핵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정말 객관적인 사례들이 너무나 많죠. 왜? 김정은이 입만 열면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는 핵무기 개발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번 정상회담에 가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크라이나를 도와준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미국과 지금 중국이 반도체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재용 삼성 회장이라든지 그 최태원 SK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 동행해 갔죠. 이런 사람들 동행해 갔다는 것은 반도체 전쟁에서 미국에게 전적으로 협조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협조를 다 해주면 우리도 얻는 게 있어야 되죠. 이런 거 조약 형태의 또 자율화된 나토식 핵공유 아니면은 우리 한국 독자적인 핵 개발을 용인하는 이런 정도 얻어오면 어떨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 번째 소식인데 이걸 잘 활용하면 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 이번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한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이제는 방관자에서 행위자로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압박인데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이 한국과 북한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전 세계의 눈과 귀가 한반도로 쏠리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각 4월 23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공급한다면 북한도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이럴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남북한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복수의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하며 남북한은 서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고 양국 공이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군대라는 책을 공동 집필한 군사 전문가 주스트 올리먼스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양국의 대구경 포탄 보유량은 100만 발을 아주 쉽게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남한은 나토 호환인 155mm 포탄을 북한은 러시아와 호환되는 122mm와 152mm 포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155mm 포탄 보유량은 최소 230만 발에서 300만 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자동화된 탄약 생산 시설을 갖춘 한국은 이제 미국과 나토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탄약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주요 외신 보도들을 종합하면 미국은 전쟁 전 월 14,000발이었던
155mm 포탄 생산 능력을 현재 월 2만여 발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궁극적으로는 월 9만 발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고 유럽은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등이 월 최대 15만 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풍산 한 회사에서만 월 20만 발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한화, 고려화학공업 등의 설비를 합치면 월 30만 발의 155mm 포탄 생산이 가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과 나토 전체의 포탄 생산량을 2배에 이르는 가공할 수준입니다. 북한의 경우 122mm와 155mm 포탄 자체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탄약 수명주기 보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보유포탄 대부분이 사용이 어려운 수준이고 생산 시설을 돌리더라도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아 생산 능력이 그리 높은 것도 아닌 상황인데요. 정부에서 결심만 하면 이번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 과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우리 K9 자주포 한 개 포대가 일제 사격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155mm 포탄, 우리 한 230만 발에서 300만 발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한 달에 30만 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자,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에서 러시아 전쟁에서 이 한국의 이 어마어마한 포탄 이 재고가 큰 변수가 된다.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북한, 한국 다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이 이번에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가능성에 대한 시사를 할 것이다. 그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지금 블룸버그가 내보냈는데 미국과 나토,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 합쳐서 한 달에 지금 미국이 생산 능력을 끌어올려서 그냥 풀로 다 돌리면 한 달에 17만 발. 우리는 한 달에 30만 발 이상.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꽝꽝 생산해서 우크라이나 계속 밀어주면 우크라이나는 그냥 신형탄 가지고 계속 쏠 수 있는 이런 상황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협의해서 돈은 니네들이 내고 생산은 우리가 해줄게.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재고탄 230만 발, 300만 발 이런 거 싹 신형으로 다 교체해버리고 지금 있는 거 새 제품 돈 받고 밀어내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 재고탄은 새 탄약 생산해서 집어넣어주고 왜냐? 이게 또 이긴 것이 한 15년 지나면 전부 다 이것도 수리해줘야 됩니다. 그 수리하는데 한 발에 뭐 20만 원씩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 기회에 그냥 새 거로 바꿔주면 우리가 당분간 수리 안 해도 되니까 우리 국방 예산 도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을 조기 종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에 화력이 우위가 있어야 전쟁을 이길 수 있으니까 전쟁 조기 종결 누구나 다 바라는 거죠. 전 세계. 미국도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전쟁을 조기 종결해서 인플레를 잡아야 민주당 정권이 승리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생기겠죠.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정권의 인플레 잡기 그리고 전쟁 조기 종결 대통령 선거 전에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면 한국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반도체 지금 미국은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 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이 대리전 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전쟁에 한국이 반도체라는 탄약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된 실제 탄약 다 한국이 거의 생사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도움만 주고 그냥 오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호구죠, 호구. 우리 정부가 미국의 호구가 되지 말고 진짜 대한민국 역사상 야, 이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었어 라는 역사의 한 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인, 합의 받아오길 바랍니다.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아 오시고 핵무기에 대한 자율권을 인정받아 오시면 이 엄청난 두 가지 탄약을 우리가 지원해 준 조건 그 정도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